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전통 은행들과 새로운 돈의 상징인 비트코인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최고의 은행가인 JP 모건의 회장이 왜 방송에 나와서 핏대를 세우며 비트코인 진영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세상의 돈줄이 어떻게 은밀하게 바뀌고 있는지 거대한 돈의 전쟁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험한 장난감 혹은 투기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런 걸 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이 평화롭고 내 주머니에 돈이 넘칠 때 타는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같은 존재였죠. 반대로 세상에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에서 당장 내려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숨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졌으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단 3일 만에 14%나 급등하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보다도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장난감이 아니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튼튼한 디지털 금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은행이 망해도 누구도 내 돈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중립자산으로 말이죠. 자,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쁜 수도꼭지? 아닙니다. 벽 뒤에 숨겨진 튼튼한 수도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송금할 수 있는 건 국가중앙은행이 깔아놓은 거대한 돈의 수도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미국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하루에 무려 6천조 원이 넘는 돈이 이동하는 국가의 심장부에 비트코인 회사가 당당히 입성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도 수천조 원의 고객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거대한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전통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향하도록 몰래 공사가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돈줄을 독점해온 거대 전통 은행들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도 우리 전통은행들과 똑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전통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금고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또 그 돈이 들어오면 또 대출해 주고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장부상으로는 1000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부분지급 준비제도라고 부릅니다. 마치 빵집 사장님이 빵 한 개를 창고에 두고 10명의 손님에게 동시에 이 빵 너한테 팔게 라고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 위험하겠죠. 만약 손님 10명이 동시에 빵을 달라고 오면 빵집은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까다로운 규제와 보험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현금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고객이 100만 원을 주면 딱 그 100만 원어치 코인만 발행하고 원금 100만 원은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서 금고에 안전하게 1대1로 보관합니다. 은행처럼 남의 돈을 10배로 튀기는 짓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위험하게 영업하는 애들이나 받는 그 비싸고 복잡한 은행 규제를 다 받아라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공평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규제의 장벽을 엄청나게 높여서 신생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예 자신들과 경쟁조차 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은행 시스템은 과연 안전할까요? 최근 금융 전문가들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거대 은행들은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는 규제 사각지대에 수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보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막기를 하거나 대놓고 사기를 치는 바퀴벌레 같은 부실 기업들에게도 묻지마 대출을 해줬죠.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늘 그렇듯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해줍니다. 가장 결정적인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 그토록 안전하다고 떵떵거리던 미국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 자체가 원인 모를 이유로 완전히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은행 송금이 지연됐죠. 반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1초도 시스템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 해킹도 없었고 바퀴벌레 같은 부실도 없으며 정부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안전한 금융일까요? 마지막으로 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지난 50년 넘게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해온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러시아를 전 세계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내고 러시아가 가진 미국 국채를 동결해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였지만 이걸 지켜본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뼈저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달러는 더 이상 중립적인 돈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내 금고를 뺏어버릴 수 있는 무기구나. 결국 전 세계는 어느 특정 국가나 정치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돈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계좌를 마음대로 얼려버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필요해진 거죠. 그 피난처가 금일까요? 금은 부피가 커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동원해 압수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요? 그건 그냥 겉모습만 바뀐 달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일합니다.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돈,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은행들은 겉으로는 뉴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자기들 시스템에 비트코인 결제망을 연결하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동시에 항복하고 있는 셈이죠. 거대한 옛날 성을 무너뜨리려고 밖에서 대포를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낡은 성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성 안으로 들이고 있으니까요. 이미 돈의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의 등락이나 정치인들의 말싸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돈의 배관이 향하는 곳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